65번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두 가지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림과 같이 케이크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각각 A, B, C예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 3개를 쌓았는데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가 크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B는 모서리의 세 길이가 A, B, C 직육면체 3개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긴 거 3개를 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거를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해 보면 높이가 높다는 얘기는 봐봐 이게 케이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 배고프다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를 내가 알고 있는 기호로 바꿔야 되는데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는 무슨 기호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더했는데 그게 3 곱하기 B랑 크기 비교했을 때 얘가 높다니까 얘가 더 큰 숫자가 나오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지? 야 근데 이거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치? A 플러스 C라고 쓰면 B를 하나 없애게. 그러면 여기가 2B라고 써있는데 그죠? 여기 어디를 읽어봐도 이거를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은 써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걸 물어보면 참은 아니니까 다 틀렸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옳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밑면을 제외한 건널비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밑면을 제외한 건널비는 공기랑 닿고 있는 면을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공기랑 닿고 있는 면을 다 넓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생긴 문제가 되는 건데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자 이렇게 생긴 예, 정육면체를 3개를 붙여놓은 거에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 봐봐. 나 봐봐. 야 얘를 위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알겠죠? 위에서 봤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 요 면적하고 여기는 면적하고 여기는 면적하고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게 맞는 거야? 얘가 A고 얘가 A고 그 다음 빈칸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요거 윗면하고 여기 잘린 면하고 여기 잘린 면하고 다 더하면 그냥 A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여기는 옆면은 총 공기랑 맞닿는 게 밑면을 제외하고 바닥은 제외하고 라고 했으니까 몇 개예요? 4개잖아. 그것도 A 제곱이니까 얘는 5A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옆면 4개는 B인데 그건 4개 있으니까 4B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고 C도 마찬가지로 4C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거기서 건널비가 5A의 제곱 더하기 4B의 제곱 더하기 4C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같은 값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인데 디귿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3개의 부피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하는 이거 어떻게 잘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뭐 만들 수 있겠지 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세제곱하고 B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C의 세제곱이 3 곱하기 A, B, C랑 같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거 옛날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A의 3승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다 이렇게 생긴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생기면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 식은 됐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데 이거 잊어버렸으면 혹시 모르니까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이거 인수분해 못 하는 게 수능에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소양이잖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게 아이디어는 이거야. 요 인수분해가 중요한 이유는 요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런 작업을 할 건데 뭐냐면 봐봐. 얘를 내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2B의 제곱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C의 제곱 마이너스 2
2ab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다. 이렇게 생긴 식으로 정리를 할 거야. 두 배를 하면. 그럼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내가 두 배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2분의 1을 곱해서 1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무슨 효용이 있냐면 이런 효용이 있어요. 봐봐. 2분의 1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a 제곱이 두 개 있고 마이너스 2ab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b제곱하고 a제곱 하나랑 여기에 있는 2ab랑 합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생기고, 여기에 있는 b제곱 하나랑 c제곱 하나랑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bc랑 합치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c의 제곱 하나랑 그 다음에 a제곱 남은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ca랑 합치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생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얼마로 만들어 달라는 거냐면 0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봐봐. 여기에서 얘네들이 구체적 기기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값을 얼마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냐면 0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아까 맨 처음에 절대분해식 설명을 할 때 제곱이 되어 있는 건 다 0보다는 크거나 같은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얼마가 되면 답이 0이라고 나올 수 있을까? 다 세 개가 얼마면 돼? 0이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A랑 B랑 어떤 수야? 같은 수지. 그러면 A랑 B랑은 같은 수가 되는데, 다시 B랑 C랑도 같은 수가 돼야 되고 동시에 C랑 A도 같은 수가 돼야지만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3ABC랑 같아지는 케이스는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야. 언제? A랑 B랑 C랑 같은 케이스에서. 근데 맨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는 B보다 B는 C보다 크다라고 돼 있지 같다고는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만약에 고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훅 올 수 있겠지만 고1이 아니니까 네. 그냥 한번 정리는 해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왔을 때 그냥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써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보세요. 알겠지? 잊어버리지 않게. 66번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돼요? 이해? 별로 안 어렵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주제가 나왔죠. 우리가 싫어하는 주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네. 얘가 절대부등식 중에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하고 누가 큰 거야? 항상 생각하는 걸 반대로 하면 다르게 되고 자, 누가 더 큰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산술이 큰 거 같으니까 기하라고 해. 이거 아니죠? 자, 그게 아니라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말할 때보다 답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알겠지? 자,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하고 누가 큰 거야? 산술. 얘 이제 자신있게 얘기해. 자, 산술평균이 정확하게는 크거나 같아요. 야, 그럼 산술평균 뭐야? 모르죠? 자, 산술평균이 뭐예요? 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합한 다음에 개수대로 나누는 거. 근데 우리는 두 개밖에 안 해요. A랑 B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로 나누면 이게 산술평균. 그 다음에 고배평균처럼 생각하면 돼요. 기하평균은 뭐냐면 곱한 다음에 뭐 하는 거? 루트 씌우는 거.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누가 크다고? 산술. 그러니까 요 왼쪽이랑 오른쪽은 누가 큰 거야? 왼쪽. 그치, 왼쪽이 크거나 같은 거야. 됐죠? 왜요? 왜요? 아까 내가 이런 거 부등식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 빼요. 그지? 그럼 2배 한 다음에 뺍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에서 누구를 2배 루트 A하고 루트 B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정이 하나 붙어요. 자, 이것 때문에 가정이 하나 붙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쓰는 거예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도 0보다 클 때 씁니다. 알겠죠?
됐죠? 양수들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양수니까.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봐봐. A도 이렇게 제곱이고 B도 이렇게 제곱이다라고 써도 되지. 그럼 얘가 무슨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잘못 썼다. 그죠? 자,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항상 누구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0보다는 클 수밖에는 없죠. 근데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같은 건 언제 성립하는 거죠? 얘가 0일 때니까 A와 누가?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죠. 됐어요?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결국에는 산술평균이 크다는 뜻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더 많이 쓰는 모양은 뭐 똑같은 얘기지만 A 플러스 B가 2배 루트 AB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의미야. 이게 그냥 정의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대조관계가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 하나만 그냥 배우고 넘어가는데 교과서에서는 들려야 할 말 잘 봐. 이제 가르쳐줄게. 중요한 거 가르쳐줄게. 봐봐. 언제 쓰는 거야 도대체? 얘는 내가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얘 혼자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봐봐. 얘는 언제 쓰는 거냐 여기를 한번 잘 뜯어보자고. 알겠지? 이건 이제 필요 없고 그런가 보지 하면 돼. 그럼 얘는 필요 없고 얘를 한번 잘 보자. 얘를 한번 잘 보고 그 다음에 조건은 양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쓰느냐? 일단 첫 번째로 양수인 조건이 맞춰지면 쓸 수가 있어요. 양수인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답을 내기 위한 도구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곱한 값이 두 수의 곱이 일정해요. 곱이 일정하다라고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곱한 값이 숫자로 딱 나와. 그러니까 AB가 곱하면 4래. AB가 곱하면 7이고 이런 식으로 딱 숫자가 정해져 있어. AB 값이. AB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태. 이러면 쓸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도 가능해요. 합이 일정해요. 합이 일정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물어보냐면 곱한 숫자의 최대값을 질문하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 1번하고 2번이 결합되는 순간 너 혹시 산술평균, 기하평균 아니야? 라고 의심해서 접근해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1번, 2번 조건이 발동이 딱 되면 너 산술평균, 기하평균 아니야? 하고 접근해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돼. 봐봐. 뜯어서 보여줄게. 일단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먹으려면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답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A하고 B하고 더하는 값에 뭐 제일 작은 값 구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봐봐.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A, B의 가장 큰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보일 때 써먹는 거야. 됐어요? 돼요 이해? 그래서 갑자기 뭐야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인 걸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항상 생각을 같이 가야 돼. 양수인데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항상 이거 혹시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지금 45페이지부터는 맨 위에 보니까 8번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 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푸는 게 아니고 알겠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봐봐. 뭐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67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지. 이게 진짜 중요한 정보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양수가 됐어. 양수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내가 계산해 봐야 되는 게 4x고 플러스 y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6의 y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봐봐. 그러면
쌤 여기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모양이랑 좀 이상하게 달라요. 일정한 값이 없어요가 아니고 자 일단 이대로 문제가 안 풀리면 내 말 들리요? 내가 여태까지 계속 수학 공부도 해보고 그렇잖아? 가르쳐도 보고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건데 뭐냐면 수학 문제가 두 가지를 물어봐. 웬만하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 개념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느냐 하면 그건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수능에나 뭐 아무튼 질문하는 고학년들이 푸는 문제가 잘 안 나오기는 해. 답도 단독적으로는 혼자는 안 나와. 근데 1학년 때 배우는 것들 중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곱셈 공식, 임수분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 있잖아. 걔네들이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표현을 바꿀 때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가 계산할 줄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실제로는 요 모양으로는 계산이 절대 안 돼.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을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네가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시 접근해보는 거야. 수학은 문제가 안 풀리면 여기에서 내가 얘랑 의미는 똑같은데 다른 표현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쉽고 그냥 빠르게 되는 게 인수분해고 곱셈 전개하는 거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는 문제가 안 풀리면 전개를 해보라는 거야. 그냥 전개를 해보니까 얘는 4야. 이렇게 먼저 할게. 그럼 얘는 더하기 16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그 다음에 6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랑 y랑 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서로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x, y분의 2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만 노란색으로 내가 지금 표시하는 이 녀석만 둘이 보니까 양수고 양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들이 곱하면 뭐가 돼? 그래 64가 되지. 그런데 합에 뭘 물어봤냐면 최소값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뭘 쓰면 된다는 거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뭐 이 문제가 쉽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답이 얼마가 되냐면 이 노란색 부분만 2배 루트 곱해서 xy가 사라지고 여기가 64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떨거지 20은 그냥 써주면 답이야. 얘가 최소값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6이니까 얘는 답이 얼마야? 36이라고 최소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언제? 등호가 언제 성립해?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양수. 아니 양수인 거는 항상 양수고 이 특별하게 언제 최소값을 가져? 이럴 때 같지. 얘랑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니까 얘는 64xy가 누구랑 같을 때 xy분의 1하고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x랑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8 루트 64예요. 그럼 얼마야? 8864 맞죠?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양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답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가르쳐주면 너무 쉬워. 산술평균, 기하평균인 거를 알고 있을 때 푸는 거는 너무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문제를 풀다가 너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나오는 순간이겠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네. 예. 됐죠? 자, 그러면 71번 봐봐요. 71번. 이거 별것도 아닌데 어렵다고 나와 있으니까 사선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게요. 봐봐. B의 71번 문제. 얘는 뭐라고 써있나 읽어보죠. x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돼 있냐면 3보다 크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9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 자 이렇게 써있지. 이해돼? 됐어요? 그럼 얘가 무슨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그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 봐봐. 얘가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된다니까? 그러면 얘는 봐봐. 지금 x가 3보다 크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양수라는 거야.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얘가 양수야. 그지? 근데 여기에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못 쓰는 거잖아. 곱해서 일정값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x제곱이라고 쓰고 그냥 얼마를 마이너스 9 그냥 내 맘대로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9라고 쓰고 그 다음에 49라고 써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얼마? 플러스 9라고 써주면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9랑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하면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얘네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배 루트 4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떨거지 9가 더 있는 거지. 그럼 얘 얼마가 되는 거냐면 14 더하기 9죠. 이해되죠? 그래서 얼마? 답이 23이라고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예, 뭐 옛날에 이거 배우자마자 했으면 이거 지금 기억이 났겠지만 또 오랜만에 보니까 까먹었어. 그지? 예, 그냥 다시 보고 이해만 하면 돼. 예, 실제로적으로 이런 거는 고등학교 3학년들 문제랑은 잘 안 어울리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서 모르는 거 있었어요? 72번, 3번, 4번 중에서 어렵다. 있어요? 재밌는 게 없어, 별로.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없어요? 안 풀어본 사람들은 풀어봐야 돼. 알겠지?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야 대학교 나오면 다 하는 거 이거. 근데 니들이 해야 돼. 자, 봐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겨보면 76번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넘어갈게요. 거기까지 넘어간 다음에 이제 77번, 78번, 79번 있는데 얘들은 좀 풀기 싫죠. 그치? 얘들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77번 얘부터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있나 읽어보면 피타고라스 나무란 다음과 같은 규칙을 그린다. 세상에 피타고라스 나무라니. 자, 피타고라스 나무가 있는데 이런 규칙으로 그래요. 됐고요. 뭐 쭉 그리면 되겠죠. 자, 근데 피타고라스의 나무의 일부분인 그림 2가 있는데 걔는요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다시 정사각형 그려놓고요. B제곱이겠죠 얘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정사각형 붙이고 여기다가 정사각형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못 그려서 미안한데 대충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사각형 붙이고 여기다가 정사각형 붙이고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크게 붙이면, 자, 이게 나무의 일부분이라는 뜻인데 그럼 여기에 사각형이 몇 개가 있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있죠. 문제 읽어보니까 이 7개의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얼마라고 써있어요? 75라고 써있어요. 자, 그랬을 때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최대값 구하래요. 할게요. 봐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라. 얘랑 제곱해서 더하면 얘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녹색 부분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2 곱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랑 더하면 B제곱이잖아. 야, 이해돼? 그거 색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이해됐어? 됐어요? 그럼 봐봐, 다시. 그러면 요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분하고 넓이를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2 곱하기 C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이해돼? 그러면 봐봐.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거야. 2 곱하기 B의 제곱하고 2 곱하기 C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A의 제곱의 합이 75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있잖아, 여기 있는 B제곱하고 C제곱하고 더하면 얼마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배의 A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A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3 곱하기 A의 제곱이 75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의 제곱이 얼마죠?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5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2ABC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2ABC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데 A가 5이기 때문에 얘는 10 곱하기 BC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라고요.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면 돼. 봐봐. 문제는 뭐냐면 B의 제곱하고 C의 제곱하고 더하면 A의 제곱인데 A가 5니까 얘가 25다 이렇게 생긴 식이 또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야, 이게 양수인 거 이해되냐? 그 다음에 C제곱도 양수인 거 이해돼요? 그러면 B제곱하고 C제곱하고 전부 다 양수니까 무슨 관계가 성립해요? 사슬평균 기하평균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래가지고 얘 봐봐. B제곱하고 C제곱하고 더한 값은 항상 누구보다는 클 거냐면 2배 루트의 B의 제곱 C의 제곱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건데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BC다 요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좀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생긴 거야. 2하고 B하고 C하고 곱한 값이 제일 작은데 가름 가장 클 때는 얼마냐면 25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돼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10하고 BC하고 곱한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몇 배만 더해주면 5배만 더해주면 10하고 BC가 나오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가장 큰 게 5배를 곱했으니까 125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이 ABC의 가장 큰 값은 125라고 쓰는 게 답이에요. 끝났죠? 그치? 이게 진짜 문제 내는 사람이 모르겠어.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는 나무 모양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이쁘게 생겼잖아. 그래서 시험지에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지. 두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야, 밑에 읽지 마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뭐냐면 이게 문제 내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내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안 돼봤잖아 내가. 근데 간혹 내가 문제를 막 풀다가 아니면 막 시험지를 보다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상한 그림이나 막 말도 안 되는 막 서술을 해가지고 읽기 싫거나 풀기 싫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을 보고 야 이거 나한테 미친 짓을 시키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밑에 읽어보고 싶지 않잖아. 그 위에 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막 문제를 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단계를 왜 거쳐야 되는가 막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야 돼. 일단은 무조건 쪼글지 말고 읽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안 쫄아야 돼. 문제를 보고 야 이거 사람이 풀 수 없는 거 안 풀어봤잖아 아직.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쓰는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로 자주 쓰는 거 있잖아. 특히 하는 걸 잘 쓰는 답이 없어요. 없다고.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 답이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고. 이해돼요? 맞잖아. 막말로 니네 중졸이잖아요. 중졸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고. 헐. 이해돼요? 진짜로 중학생을 졸업하자마자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돼? 그러니까 쫄 이유가 없는 거 어쨌든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안 풀어. 어려울 거예요. 안 풀어보고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 그 풀다 포기해.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지 뭐. 그렇잖아. 이해되니 승현아? 자 한다. 78번도 보자. 읽어보자. 뭐 어떻게 되겠지? 봐봐. 일단 읽어보라는 거야. 철수는 그림과 같이 넓이가 1200인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 ABC 모양의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울타리 설치 비용 중에서 영인회와 이웃한 BC라는 지점을 절반씩 BC 지점에서 아이고 뭐라고 읽은 거야? 영인회와 이웃한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는 절반씩 나누어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철수가 다 지불하기로 했대요.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철수가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이 최소일 때 B에서부터 C까지 설치하는 울타리의 길이가 얼마 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게 질문이에요. 그치? 그러면 봐봐. 내가 울타리라고 하고 직사각형이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해돼요? 내가 여기 있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Y라고 낼게요. 이해돼?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되지 않냐? 넓이가 얼마가 나오는 게 맞아? X, Y라고 나오는 게 맞지? 근데 여기 있는 넓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1200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을 최소로 하고 싶대. 그러면 비용을 최소로 하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 걔가 그냥 둘레의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내가 여기를요 1m를 1이라는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1만큼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x라는 길이만큼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비용이 얼마가 돼요? 그냥 x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y1, 여기는 x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비용을 써보면 여기는 x1이만큼이 돈이 드는 거고 여기는 y1만큼 돈이 드는 거고 여기는 x1만큼 돈이 드는 거야. 그치? 근데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0이 집이야. 지들도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자기 이 울타리를 왜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치? 너희 집이랑 우리 집도 서로 못 넘어게 울타리를 치자 지금 그거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y인데 문제는 여기서는 비용이 얼마로 다운되는 거야? 2분의 1 y1밖에 안 되는 거야. 이만큼만 내가 만들고 이만큼은 여기가 만드나 봐. 이해되지?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되는 총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2x 플러스 얼마예요? 2분의 3 y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무슨 수고? 도가 그래 얘는 무슨 수야? 그래 그러니까 더했잖아. 근데 비용을 최소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양수끼리 더해서 최소값 구하라니까 무슨 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되는 얘기.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2배 그 다음에 루트에 그 다음에 둘이 서로 곱하니까 3 곱하기 xy다 이렇게 나오는 거 답이지. 야 근데 x랑 y랑 곱하면 얼마인 거 내가 알고 있어 몰라? 알잖아. 얼마야? 1000 200이잖아. 그러면 얘는 3600이잖아. 그러면 60이네. 루트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2 곱하기 60이다 이렇게 되니까 답이 얼마예요? 120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예, 그게 내가 비용이 120이다 이렇게 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네. 그럼 좀 더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갖다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x는 y가 아니야. bx랑 2분의 3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고. 이해돼? 근데 얘네들이 더해서 최소값이 얼마니까? 120이니까 얘네들 같은 값끼리 각각은 얼마 돼야 나오는 게? 그치? 더해서 120인데 같은 값이니까 60이라고 나오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는 x라는 길이가 얼마라고 만드는 게 맞고 30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y라는 길이는 얼마라고 만드는 게 40이라고 만드는 게 맞다는 거지. 됐어요 이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봐. 질문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B에서부터 C 지점까지의 울타리의 길이니까 y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40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지. 20 아니에요? 40 아니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이건 비용 파란색은 비용 녹색으로 답을 하는 게 맞으니까. 됐어요 이해? 네.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야. 어려워요? 그냥 그런데 그치? 됐지? 근데 언제 발동되는지를 봐야 돼.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쓰는 거야. 하나 더 해보자. 자 하나만 더 해보면 그림과 같이 폭이 100cm이고 긴 양철판을요 접어가지고 두 줄기로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물이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으로 따른 잔면이 둘이 서로 합동이고 그 다음에 한 변이 없는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만들고 싶을 때 넓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봐봐요. 그 자른 단면을 내가 그냥 쓰면 이 길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동그라미 그 표시까지 다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4예요.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동그라미랑 그 다음에 저 땡땡이랑 쓰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나는 얘를 다시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을래. 근데 여기 물줄기 단면이 가장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질문이 뭐냐면 x, y의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돼요 이해? 근데 여기는 양철판이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넓이를 이렇게 딱 접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도형을 만드는 건데 얘가 전체가 얼마냐면 100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 x라는 길이는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총 몇 번 쓰였냐면 4번 쓰였으니까 4x가 되고, 그 다음에 y라는 길이는 윗변은 없다고 했으니까 2번 쓰인 거고요. 2y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둘을 이어주는, 두 물줄기를 이어주는 길이로 얼마를 사용했냐면 4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게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2x 플러스 y라고 쓸게. 그 다음에 이거 빼면 96이니까 반으로 쪼개면 얼마가 돼요? 48이다. 이렇게 생기는 게 답이죠. 자, 그러면 다시 봐봐. x랑 y는 길이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합이 일정하잖아. 합이 일정하지. 그러면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얘를 갖다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2루트에 그 다음에 2xy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다시 보면 2배 xy는 계산할게. 봐봐.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4지. 제곱하니까 24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야.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최대값이니까 여기도 xy가 있으니까 진짜로 구해야 되는 거 자체가 24의 제곱이 되는 게 맞지. 그럼 24의 제곱이니까 24 곱하기 24인데 이거 얼마야 이거? 그래서 얘는 얼마나 나오냐면 576?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그래서 얘네들 넓이를 합치면 최대값은 576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돼요 이해? 안 어렵지? 할만하지? 됐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얘는 장담. 왜냐면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는 것은 못 내요 당연히.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 써있긴 한데 그냥 패스합시다. 알겠죠? 별로 안 중요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러면 자 이제 83번부터 쭉 해가지고 1등급 마스터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뭐 다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어렵지 않아요? 5문제 정도 있는데,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83번. 자 요거 한번 읽어보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정말 옛날 문제는 x는 a의 원소이면 항상 참이에요 이게. 자 2분의 1x는 누구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해보죠. 봐봐. 다 같게요 이건. 1번. 자 지금부터 나는 맞는 거를 찾는 겁니다. 루트 2가 a의 원소이면 0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참이형 거짓이에요. 한번 해보자. 얘들아, 야 이거까지 보고 쉴 테니까 다시 한번 봐봐. 이거 봐봐. 되게 옛날 문제긴 한데 재밌어서 좀 볼만해.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게 좀 중요한데, 루트 2가 a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야. a라는 집합은 일단 루트 2가 있고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루트 2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루트 2를 갖다가 계속 2로 쪼개니까 계속 작아지기는 한데 여기 도착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0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이야. 그렇게 질문을 한 거야. 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런 질문인데 루트 2에서 시작한 애는 그렇게 같겠지만 나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냥 0 넣어도 되잖아. 이게 돼요? 그러니까 루트 2가 있다는 거, 루트 2에서부터 계속 반씩 줄어드는 원소들이 있다는 게 0이라는 원소가 있고 없고랑 뭔 상관이냐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땡이에요. 이해돼요? 알 수 없는 걸 물어보면 당연히 다 땡이야. 알겠지? 예,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0이라는 원소는 A에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것도 땡이지. 형이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지? 어떻게 물어봐도 다 땡이야. 2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A가 무슨 집합이래? 유한 집합이래. 그러면 2라는 원소는 없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거 골 때려. 어쩌라는 거냐 이거. A가 유한 집합이면 2라는 원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감각이 좋거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은 참이야.
유한집합이면 2가 있으면 안 돼. 당연히. 보여? 감이 좋으면 보여. 근데 문제는 수학이 감이 좋거나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는 수학은. 그지? 그럼 봐봐. 얘는 이대로 못 풀겠단 말이야. 그럼 뭘 쓰면 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거야.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대우.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얘는 2가 A의 원소야. 그러면 A가 무슨 집합이다? 무한 집합이다. 자, 이렇게 생긴 말이 참인지 보면 되는데 2가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해되고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그럼 영원히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무슨 집합이에요? 무한 집합이죠. 그럼 얘는 참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명제도 당연히 참이 되는 게 맞으니까 답은 2번이야. 끝났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앞에서 안 했던 얘기가 이거야. 대우로 풀면 되는 거야. 명제가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대우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야. 3번 봐봐. A가 무한집합이면 0은 원소이다. 모른다니까 이건? 이해돼요? 0이 계속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걸 내가 어찌 아냐고. 무한집합인지 유한집합인지랑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X가 A의 원소이고 Y가 또 A의 원소이면 문제는 X랑 Y랑 더하는 거는 원소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봐봐 여기 관계가 있어요. 둘이 서로 더하면 2분의 3루트이죠.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 틀렸어요. 돼요 이해? 자 그러면 X랑 Y랑 곱하면 X랑 Y랑 둘이 각각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X랑 Y랑 곱하면 A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봐봐 0을 내가 바꿔볼게. 3이면 어때? 이해돼요?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쭉 나올 거야. 근데 3루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틀려요. 알겠죠? 이해돼? 그래서 5번도 땡. 안 어렵지? 그치? 예. 그래서 밑에 건 좀 이따가 하고요. 예. 나머지 내문에 좀 이따 합시다. 알겠죠? 예. 좀 했다가 다시 해요. 진짜. 너무 졸려.